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몸살에 감기 기운도 있었고 매장에 조그만 일이 있어서 잠깐 영상이 밀려 있었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1인 매장이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에 수십 통에 달하는 전화 상담하고 일도 해야 되고 작업해야 되니까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한 편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없는 시간 짬짬이 쪼개서 올리다 보니까 편집하는 것만으로도 좀 벅찰 때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깔끔하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상 한 편 기준으로 3, 4일을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한 대사를 모두 외우는 수준이 되는 정도로 반복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심적으로도 그렇고 영상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하면 할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 여유 있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9 유튜브도 더욱 열심히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출시된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차량값에 비해 너무도 기대했던지 음질하며 파워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셔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튜닝된 스피커는 프론트 스피커와 리어 스피커를 모두 교체하셨습니다. RTA 측정 그래프를 보시면 핑크색 그래프가 순정 스피커 장착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약 80Hz 저역대인 피크점을 빼고는 특이할 점이 없는 그냥 무난한 그런 형상의 순정의 고유적인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음 영역, 중저음, 고음 영역까지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파형만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깨끗한 라디오 소리가 나온다? 정도의 파형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 차종들 중 가장 많이 보이는 흔한 증상이기도 한데 딱 잘라 말씀드리면 특별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주님의 성향은 재즈도 좀 들으시는 편이고 가끔 조금 빠른 템포의 가요도 들으시는 편이라고 하셔서 운전자의 기준으로 프론트 스피커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소닉 디자인 스피커를 앞쪽에 배치해서 장착해 드렸으며 미드우퍼 영역에서 나오는 중저음 소리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대비해서 리어 스피커로는 어빌리티 미드우퍼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모하비 차량은 카오디오 옵션이 빠진 일반 오디오 사양입니다. 풀옵션 사양의 차량은 렉시콘 옵션이 장착되어 출시되는데 차주님은 118만원에 달하는 순정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차량 출고 후에 내 스타일로 카오디오를 꾸며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풀옵션 사양으로 오디오 옵션 넣으셨다가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중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만원, 200만원은 아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 튜닝을 하시는데 쓰이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순정은 순정일 뿐이니까요. 프론트에 장착된 소닉 디자인 SD130E4 모델은 SQ 성향의 스피커입니다. 혹여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SQ란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스피커라기보다는 음질에 포커스를 두고 제작된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어 스피커로 장착된 스피커 유닛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베스트셀러 스피커입니다. 어빌리티사의 R30A2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23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앰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임에도
마치 파워앰프가 장착된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댐핑력이 우수해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스피커라고 평가되는 기종입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음질 성향인 SQ 스피커로 튜닝하시고, 리어 스피커로는 음압을 보강할 수 있는 어빌리티 스피커로 매칭해서 인스톨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스피커들이 장착되면 아무래도 쏟아지는 출력 때문에 순정 상태의 도어 트림, 즉 철판 떨림 소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순정 스피커 출력이 20W인 반면 아무리 볼륨을 무리하게 올린다 해도 순정 상태의 철판은 많이 떨지 않습니다. 한데 장착된 스피커들의 출력 대응이 100W를 넘기기 때문에 순간순간 피크 값이 올라가는 경우 잔진동 소리라고 그럴까요? 철판 떠는 소리 같은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플라스틱 내장재도 떨 수 있고요. 좋은 스피커 장착하시고 떨림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최고급형 RS 알루미늄 뷰틸 매트로 방음 처리까지 꼼꼼히 해드렸습니다. 옵션이 빠진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 뒷좌석에 리어도어에 트위터 자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이거 완전 페이크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도어 트림을 열고 보니 트위터 자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가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장착해 볼 도리가 없었는데요. 새 차인데 구멍을 뚫어서 장착해드리기도 뭐하고, 운전자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리어도어에 트위터를 장착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트위터를 장착하지 않는 게 더 좋다?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다음 편에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착을 마무리하고 RT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핑크색 그래프가 순정 스피커일 때 그래프입니다. 좌측에 쭉 올라간 그래프를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특정 주파수에서 피크점이 생길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음악을 바꿔서 재생해봐도 이상하게 같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의아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약 80kHz 구간이 아닐까 합니다. 미드우퍼 대역대인데요. 이 부분이 힘이 과하게 나온다는 것 말고는 특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구간의 음악이 딩숭맹숭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저음을 비롯해서 중역, 고음 영역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맹탕 소리를 내는지, 음악을 들어도 깨끗한 라디오를 듣는 듯한 소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랑색 그래프가 스피커 튜닝하고 측정한 RTA 값입니다. 저음 영역대를 비롯해서 고음 영역대까지 골고루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 문제가 골고루 상향됐기 때문에 순정에 비해 보다 깨끗하고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저음과 중저음 음역대의 소리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타격감 있고 오래 들어도 귀가 아프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팅되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의 오른쪽 구간인 고음 부분의 소리가 매우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고음이라고 느끼는 약 8km 구간 영역대를 보면 마치 프로세서라도 하나 장착한 것 마냥 깨끗하고 또렷한 음질로 청취하실 수 있는 파형의 그래프입니다. 도드라지게 좋아진 구간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자면 1km에서 8km 구간의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보통 1km 구간에서부터 고음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데, 1km 구간대의 볼륨인 dB가 올라가면 마치 앵무새 비슷한 소리, 코맹맹이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교묘하게 순정 스피커도 그렇고 스피커 튜닝을 한 후에도 1km에서 2km 구간에서는 뚝 떨어진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의 특성을 잘 잡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km에서 3km 영역대 소리만 뺀다면 계속 떨어지는 순정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약 3km 구간의 소리를 올렸다는 건 단순히 말하는 목소리 구간의 영역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대 소닉 디자인 스피커는 약 2km 구간부터 약 8km 구간까지 평준화된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의 특성으로는 고음이 일정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음악을 청취하실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고음을 내는 음색도 소화낼 수 있는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김경호 노래라든지 이선희 노래, 왁스, 전기 기타 소리까지도 깔끔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그래프로 보시는 고음 영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9km, 12km까지 재생되는 스피커들이 있는데, 보통 한 12km까지 가는 스피커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철판 모서리를 가는 듯한 스피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표현해 드렸다시피 철판 모서리 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오랜 시간 음악을 듣는 데는 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불편한 지실이 있는 구간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시거나 졸음을 쫓기 위해서, 아니면 한적한 주차장에서 음악을 듣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칭으로 된 장착된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정도 스피커가 장착됐다면, DSP 프로세서 하나 장착됐다면 더욱 좋은 음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유닛들인데,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스톨된 기준은 어디까지나 차주님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시공 장착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말씀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채워 나가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럭셔리 카클럽을 검색하시면 시공 후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